오늘은 김수영의 중개사 TV 유치권 마지막 핵심 이론 시간을 합니다. 자, 유치권.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는 것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인정이 됩니다. 자,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이라는 것은 자, 계속 어떤 건물에 공사대금, 필요비, 유익비, 건물에 관련된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쪼갤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채권을 전부 다 받을 때까지 일부를 점유해도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 채권과 계속 붙어 다닌다 이거죠. 그래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은 유치권자에게 일정하게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그래서 쪼갤 수 없다는 겁니다. 나눌 수 없어요. 그 일부만 점유한다고 해서 일부만 정산하면 안 됩니다. 전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불가분성입니다. 수반성이고 부정성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사람인지라 전체 건물을 다 점유할 수는 없겠죠. 특정한 부분을 점유하더라도 특정한 부분만, 점유한 부분만 정산받지 않고 전체 채권을 다 확보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하면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인정된다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당한 점유자로서 점유권이 보장되죠. 유치권자는 가장 큰 생명이 점유권입니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국가가. 등기는 나와 있지 않죠. 유치권자는 등기가 없습니다. 등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등기 제도가 없습니다. 유치권이라는 등기는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유치권자는 등기를 안 해놨기 때문에 몸으로 그 현장에서 계속 점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점유자로서의 권한을 인정을 받습니다. 정당한 점유자로서 권한을 인정받기 때문에 점유물 보호 청구권을 인정을 받습니다. 점유물 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의 파생 원리로서 소유자가 아니지만 정당한 점유자로서 남의 물건을 정당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점유물 보호 청구권의 보장은 받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점유자로서 점유물 보호 청구권은 대상이 된다.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러면 맞는 말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국가의 특별히 어떤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국가의 보호에 의해서 다시 반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점유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국가의 다시 판결에 의해서 국가의 결정에 의해서 점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란 말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또는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선 변제를 위한 물권적 청구권은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위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이러면 무조건 틀립니다. 유치권에 의한 권리는 점유권밖에 없어요. 점유권. 유치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문장입니다. 유치권에 의한 권리는 무엇밖에 없다? 점유권밖에 없다.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나오면 안 됩니다. 우선 변제권도 없어요. 유치권자한테는. 유치권자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이 안 되는 게 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권, 보험금도 대신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상대위권, 우선 변제권이 없다. 유치권자의 마당에는 우물이 없습니다. 물이 아주 없어요. 메말랐죠.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이 없습니다. 정이.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고 그 다음에 물상대위권이 없다.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연상작용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단순 암기죠. 유치권자에게는 등기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위권이 없다. 또한 유치권은 점유권만 인정한다.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유치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다.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행사할 수 없어요. 유치권에 기한 것은 뭐밖에 행사할 수 없다? 점유권만 행사할 수 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의 보호하에서 반환 청구권, 점유권의 회복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라는 게 뭐다?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로 가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그다음에 채권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요건 조문상 인정되는 거죠. 단순 경매입니다. 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단순 경매 신청은 인정되지만 이것도 또 마찬가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자한테 먼저 배당해주지 않아요. 유치권자에게 먼저 배당을 해달라는 경매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위한 반환 청구권,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것 나오면 안 돼요. 우선 변제를 위한 어떤 권리도 없어요. 우선 변제하는 권리는 하나도 없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것은 뭐밖에 없다? 점유권밖에 없어요. 점유권.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 경매 신청권은 인정이 됩니다. 경매 신청권 인정이 해요. 채권자로서 경매 신청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배당은 등기된 자가 다 먼저 배당을 받아버립니다. 경매 신청하더라도 유치권자는 경매로 인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아무 실익이 없죠. 자, 그래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 채권자로서 경매 신청권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순수 경매 신청권이라는 말이 나와야지. 이상한 말 붙으면 안 돼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이런 말 나오면 절대 틀린 문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상한 청구권 당연히 인정되죠. 유치권자에게. 비용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죠. 필요비, 유익비는 건물에 관련된 비용이니까 유치권의 대상이 된다 이거죠. 간이변제 충당권도 인정됩니다. 조문사. 간이변제 충당권은 법원에다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각을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매각을 하면 안 돼요.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매각을 청구하는 게 간이변제 충당권입니다. 그래서 그 매각 대금을 먼저 채권에 확보한다 이거죠. 단 법원이 매각하도록 해야 됩니다. 법원에 청구한다는 게 간이변제 충당권. 자, 간이변제 충당권 법원에 청구하고 채무자에게 사전에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이런 요건이 있으면 인정이 된다. 자, 순수 경매 신청권, 간이변제 충당권, 그다음에 과실 수취권도 인정이 되죠. 조문상 인정되는 거죠. 자, 과실 수취권은 자, 그 건물에 관련된 차임, 올세, 차임, 올세, 수령으로 자기 채권을 먼저 공제받을 수 있죠. 과실 수취권도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올세를 낸 임차인이 동의를 해줘야겠죠. 임차인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불안한데 집주인한테 주려고 그러죠. 나중에 집주인한테 뭔 소리 들으려고. 자, 그래서 조문상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과실 수취권, 차임, 수령권으로 자, 채권의 우선 공제가 가능하다. 과실 수취권, 간이변제 충당권, 그다음에 채권 변제를 위한 순수한 경매 신청권은 인정이 됩니다. 자, 경매 신청권이라고 해야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그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자, 유치권에 의한 것은 무슨 권리밖에 없다? 점유권밖에 없어요. 점유권.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로 가야 됩니다. 아주 단어에 틀린 문장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로 계속 암기하셔야 돼요. 단순 암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틀렸다 이런 걸 잡아야 어쩔 때는 맞고 어쩔 때는 틀리고 이런 거 헷갈리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되지만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반환 청구권은 안 돼요.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안 됩니다.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안 돼요. 그냥 순수 경매 신청권 그것만 인정이 됩니다. 경매 신청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권은 인정이 된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그 다음에 유치물의 보존을 위한 사용권 되죠. 보존을 위한 사용권은 자, 채무자,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존 행위에 의한 사용권은 주택에 대한 유치권자에게 주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가.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은 보존 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주택은 살면서 점유를 해야 그 주택에 대한 가치가 보존이 됩니다. 주택은 사용하지 않으면 다 부식되고 망가지고 작동이 안 되죠. 주택에 대해서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숙식을 하더라도 유치권자 소멸사유가 아닙니다. 채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숙식을 하더라도 보일러도 좀 틀고 세탁기 좀 돌리고 자, 온수물도 좀 틀고 자, 이런 것을 해야 전기 좀 쓰고 이런 것을 해야 주택의 기능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유치는 보존 행위로 갑니다. 주택에 대한 사용은.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사용은 굳이 채무자한테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을 사용하면서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을 사용하는 것은
보존 행위로 인정이 된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는다.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은 내야 돼요? 사용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진다. 됐죠? 자,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불법 행위는 되지 않지만 유치권 소멸 사유는 되지 않지만 그로 인한 사용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진다. 이렇게 가야 되죠. 사용료라는 게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은 내야죠. 근거가 없이 이득을 얻은 돈은 전부 부당이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가능하죠.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유치권자가 보존 행위로서. 하지만 차임에 상당한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있어요. 유치권 소멸 사유는 아니지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진다. 됐죠?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거 부정성, 수방성, 불가분성 다 인정하고 점유물 보호 청구권 인정합니다. 정당한 점유권으로서. 그래서 점유 보호 청구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안 돼요. 우선 변제를 위한 반환 청구권은 안 되고, 그다음에 순수 경매 신청권 인정된다. 비용 상한 청구권 당연히 할 수 있죠. 필요비, 유익비도 유치권의 대상이 되니까. 자,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수취권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보존 행위에 관한 거 주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에 대한 사용은 보존 행위로 채무자의 승낙 없이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렇지만 차임에 관련된 이득은 부당이득으로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가 있죠. 자,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등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그래서 우선 변제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없고 배당을 받아도 순번대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유치권은 그래서 말소되는 권리가 아니라 인수되는 권리다 그래요. 경락인이 별도로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배당금으로 유치권자의 채권에 충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배당금이 아니라 별도의 금액으로 유치권자에게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인수되는 권리라 그래요. 유치권은 말소되지 않습니다. 순번대로 말소될 이유가 없죠.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은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있어도 채권이 확보되는데. 근데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몸으로 점유를 해야죠.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노화대업자가.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겁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몸으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것이 아주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선 변제권이 있으면 은행원들은 널널하게 자기 집에서 있으면서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우물이 없습니다. 우선 변제권이 없고 이유는 등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 대입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상 대입권은 나중에 다시 한번 독립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물상 대입권은 등기가 돼야지만 보상금을 대신 청구합니다. 등기상의 권리로 담보 물권자가 등기를 내밀어야 보험금 같은 것을 채무자가 받기 전에 청구할 수 있는 게 물상대입권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위에 있는 권리를 대신 청구하는 게 물상대입권이에요.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것도 청구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유치권자에 인정되지 않는 거 마당에는 우물이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고 물상대입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보험, 화재, 보험 청구권 같은 거 대신 청구 못해요. 돈 받을 때까지 그냥 버티고만 있어야지.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등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없고 물상 대입권이 없다.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이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을 위한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이런 말 나오면 절대 안 돼요. 경매 신청권은 순수하게 채권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권이 없어요. 우선 변제가 없는데 뭔 우선 변제를 먼저 받겠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은 없습니다. 유치권에 의한 것은 점유권만 인정합니다.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하지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절대 안 됩니다. 유치권에 의한 권리는 뭐밖에 없다? 점유권밖에 없어요. 점유권.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반환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놓치면 안 됩니다. 유치권에 의한 것은 뭐밖에 없다? 점유권밖에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밖에.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안 되죠. 소유권자가 아닌데. 소유권에 기한 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절대 행사할 수 없다.
자,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했답니다. 자, 쫓겨났다 이거 침탈은 강제로 쫓겨납니다. 그러면 유치권 소멸입니다. 자, 점유를 못하면 무조건 유치권 소멸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할 때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 못합니다.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실력으로 못 들어가요.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국가의 보호를. 그래서 속도가 느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무조건 쫓겨나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주가 막 폭력배 동원해서 쫓아내보지 않습니까? 폭행죄는 별도로 하더라도. 자, 그래서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하면 유치권에 의한 즉시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한 점유 회복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변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치권의 기한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권리가 점유권 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의 기한 경매 신청권 안 됩니다. 우선 변제가 없어요.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도 인정 안 됩니다. 자, 유치권의 기한 반환 청구권도 인정이 안 됩니다. 유치권의 기한 어떠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소유권도 당연히 안 되죠.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자, 돈을 줄 때까지 버티고만 있습니다. 버티고만. 점유만 할 수 있어요. 점유만. 그래서 직접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문제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경락인이 돈을 줄 때까지 그냥 유치만 하고 있어야 한다.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서 직접 상대를 지정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유치권자에게 직접 변제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 변제 청구권 자체가 없어요. 자, 돈을 받을 때까지 점유만 하는 권리만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우선 변제 없다, 물상 대의 없다, 우물이 없다. 그다음에 우선 변제를 위한 거, 유치권에 기한 것은 점유 외에는 없습니다. 유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절대 인정 안 됩니다. 유치권에 기한 것은 점유권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해서도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인에게 지정해서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변제 청구권이 없다. 직접 변제 청구권이 없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절대 안 돼요. 경락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 안 됩니다. 돈을 줄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소극적으로 점유만 하고. 그래서 변제를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자, 부동산의 인도 거절권은 인정되죠. 돈 받을 때까지 못 나가겠다. 점유권은 인정된다 이겁니다. 인도 거절권이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자, 그렇죠.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등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물상 대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 신청권이 없고, 그다음에 유치권에 의한 것은 점유권 외에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에 의한 경매 신청권 안 되고, 유치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것도 행사할 수 없죠. 그 다음에 경락인에게 직접 돈 달라는 소리 할 수 없다. 직접 변제 청구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자, 채무자는 담보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물건으로 유치해 주세요 하고 담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또는 다른 가치를 또 제공해가지고 자, 물건을 먼저 점유를 풀 수는 있습니다. 자, 채무자의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는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 채무자한테 있는 거지 유치권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죠. 유치권자는 담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담보 제공은 누가 행사한다? 채무자가 행사한다. 주체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채무자가 나와야 돼.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그런 청구권이 있는 거지. 유치권자가 담보를 제공한다면 안 되죠. 자, 이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타담보 제공 청구권은 채무자가 행사하는 겁니다. 채무자가. 자, 그 다음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있습니다. 유치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죠. 야,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것은 점유가 없어지는 걸 말하죠. 자, 채무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경우 유치권 소멸 사유. 야, 유치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특약으로 유치권 폐지의 특약 인정합니다. 야,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또 포기 각서 써서 스스로 포기하면 됩니다. 유치권이 포기되는 경우 있죠. 유치권 행사 폐지의 특약도 유효합니다. 유치권 처음부터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도
유효하는 판국에 행사하다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포기할 수 있다.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혼동. 혼동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아예 취득했답니다. 유치권자가 온시 취득. 그러면 유치권 행사할 이유가 없죠. 자,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혼동, 유치권 포기. 그다음에 유치권 점유가 상실됐답니다. 점유가 상실되면 무조건 유치권 소멸입니다. 자, 점유가 핵심이에요. 핵심 유치권은. 자, 유치권의 점유는 성립 요건이자 전속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에 있어서 점유는 성립 요건이면서 계속 있어야 할 전속 요건입니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그래서 점유는 성립 요건이며 유치권에 있어서 성립 요건이며 전속 요건이다. 자, 목적물이 멸실됐답니다. 그건 유치할 수가 없죠. 점유할 수가 없죠. 자, 목적물의 멸실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답니다. 돈 받을 권리가 없어졌답니다. 이것도 유치권 소멸 사유겠죠. 피담보 채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됐답니다. 그래서 유치권 행사한다 해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합니다. 판결문을 받지 않으면 판결문 집행 권한을 받지 않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돼 버리며 권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권리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불법 유치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됐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로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 권리가 소멸됐으면 유치권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가 변제했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이 변제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변제하더라도 변제만 되면 유치권은 소멸되죠.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제도 피담보 채권이 소멸로 갑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소멸되죠. 누구든지 아무나 변제해도 됩니다. 유치권자는 이해관계자, 누구 소유자,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변제만 하면 유치권이 소멸된다.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채무자가 상당한 담보 제공 청구권도 있습니다. 자, 유치권자가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법률상 의무 위반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양도, 임대, 대여, 그죠? 양도, 임대, 대여, 담보 제공,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승낙 없이 임대해도 안 되고 대여, 양도, 그다음에 담보 제공을 해도 안 됩니다. 이런 거 해버리면 채무자의 승낙 없이 하면 의무 위반 행위로 유치권 소멸 대상이 됩니다. 자,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했다. 선관 주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유치권자는 얌전히 점유만 해야지 물건을 때려 부수면 안 되죠. 파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해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는 거. 선관 주의무 위반이라 그럽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위반해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된다. 자, 유치권 소멸 사유는 유치권 포기, 그다음에 소유권 취득으로 인한 혼동, 그다음에 점유 상실, 그다음에 목적물 멸실, 그다음에 소유자의 변제,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됐다는 거, 그다음에 상당한 담보를 채무자가 제공했다는 거, 그다음에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계속 유치권이 존속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죠.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한답니다.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이라는 것은 직접 점유자에게 좀 점유를 맡겨놓고 자기는 볼일 보러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하는 것은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라 계속 유치가 존재하는 거죠. 유치권이. 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유치물이 보관되고 있는 것은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요. 여전히 유치권이 인정되는 거지. 그래서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하는 것은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목적물 양도, 채무자가 물건을 팔았다 해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채무자의 소유자를 요하지 않는다. 목적물의 채무자의 소유자를 요하지 않습니다. 소유자가 누구라도 바꿔이더라도 돈을 받을 때까지 무조건 점유할 수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소유자가 목적물을 양도했답니다. 목적물의 양도, 유치물의 보관은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목적물의 보관 또는 목적물의 양도, 유치하는 물건이 팔렸답니다. 매매, 양도, 유치물 보관 이런 것은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이 문장으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소유자가 목적물 양도한 거하고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 없죠. 자, 목적물 양도, 유치물 보관은 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제3자와 점유매기의 관계로 유치물을 간접 점유했답니다.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것도 계속 인정이 된다겠죠. 채권자, 채무자는 말이 안 나오면. 그래서 간접 점유하더라도 유치권자로서 인정이 된다.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고 제3자에게 유치물 보관하더라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자로부터 유치물의 점유를 위탁받은 자. 위탁받은 자가 이제 직접 점유자가 되겠죠. 자, 위탁받았어요. 유치권자로부터. 야, 집을 잘 지키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탁받은 자는
직접 점유자로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서 소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직접 점유자로서 직접 소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 유치권자한테 정당하게 명령받아서 문 열어주지 말합니다 하고 말할 수 있어요. 소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점유를 위탁받은 자는 직접 점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점유자로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당연히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로 가야 돼. 거부할 수 있다. 누가? 점유를 위탁받은 자, 직접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제3자가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어도 강제로 쫓아냈답니다. 깡패들이. 그러면 점유가 침탈되면 유치권 소멸입니다. 유치권 소멸이면 유치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국가에게 보호를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정당한 점유자로서. 그래서 제3자가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면 유치권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바로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나오면 안 돼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해야 됩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고.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여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회복됩니다. 그렇죠? 반드시 점유가 침탈되면 그 즉시 유치권이 소멸되고 권리를 어떻게 행사한다? 점유물 반환 청구권, 정당한 점유자로서 점유물 보호 청구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야 점유가 회복되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이 회복된다.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도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근저당권자하고 유치권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근저당권자는 배당만 받는 거고 유치권자는 인수하는 거죠. 근저당권이 아무리 설정됐어도 거기 건물에 돈 받을 사람은 공사대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자에 아무리 많아도 유치권하고 아무 관계 없죠. 근저당권자 자기들끼리 배당을 받는 거고 순번대로 유치권자는 별도로 인수해서 채권 전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취득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근저당권이 아무리 설정돼도 공사대금은 무조건 유치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인수권리죠. 말소되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유치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인수되는 권리라고 갑니다. 그래서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유치물을 보관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유치 목적물이 양도되는 거, 매매되는 거 아무 관계 없죠. 그 다음에 유치물을 간접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합니다. 또 유치권을 직접 위탁받은 자도 직접 점유자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가 회복되면 유치권이 다시 회복된다. 등기가 근저당권이 아무리 많이 돼 있고 가압류가 아무리 많이 돼 있어도 유치권은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은 순번대로 배당받지 않습니다. 인수되는 권리예요. 유치권은 절대 경매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인수되는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의 핵심 사항은 4파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유치권, 나머지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그 다음에 유치권에 대한 경매에 있어서 유치권은 다음 시간 마지막 시간에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